자, 문제는 대진법인 되겠습니다.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2021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요 법인 조정 부분에서는 회사가 바뀌는 거 아시죠? 네. 앞에 재무회계 하셨던 회사하고 이 법인 조정하실 때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회사 변경 확인해 주시겠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모의 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우리가 조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요것부터 하시려고 요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계 쪽에서 결산을 다 마치시잖아요. 결산을 마치시면은 자, 뒤쪽에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거 딱 눌러주시고 나시면 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거든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제조원가 명세서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 재무상태표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요. 요 표준 법인용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 걸로 이렇게 엔터 한번 때려가지고 읽어주셔야지 이 법인 조정 쪽에 보시면은 이 대차 대조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방금 보신 거. 요 자료에 갔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서는 이미 다 해놔요. 얘네들을. 바로 회계 쪽에서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제표에 자, 뭘 읽어주셔야 된다? 표준용 요거를 12월 달 거를 한번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이미 다 읽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한빈 오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없다. 네. 그쵸, 없어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와서 보니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데이터가.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가 선생님이 평소에 요거 시험 보낼 때는 다 돼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회사 잘못 고르고 온 거예요. 회사를 엉뚱한 회사 그거를 안 바꿔 놓으시면은 요 시험하고 관련 없는 지금 회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다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네. 이 회사니까요. 대진법이니까 그만큼 회사가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드린 자료 중에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끝에 법인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산세 뭐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 내역서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1번 서식은 누구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조정은 법인 조정은 요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유가 뭐다? 우리가 방금 회계 쪽에서 작성하신 결산서는 기업에게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기준이. 그랬는데 이 법인 조정은 기준은 누구다? 세법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 여기는 기업에게 기준이고 법인 조정은 누구 기준이다? 세법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들어와 있는 금액도 바로 회계 쪽의 회계 쪽 거가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세법 기준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셔야 되고요. 요 내용 가운데 제가 최대한 요 자료는 모의고사 1회부터 10회까지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50회부터 21회까지 장장 40회를 다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용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럼 시험 가서 보실 때 크게 애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공부가 조금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준으로 시작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거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오늘 사이에 제가 약간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나오면은 쉽게 나올 때는 한없이 쉬운데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는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이쪽에 딱 보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제품 매출은 입력한다 안 한다? 입력하시는 내용이고요. 상품 매출, 그리고 임대료 수입, 공사 수익금 해서 얘네들은 다 넣어주십니다. 이쪽에다가 수익금액 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영업의 수익 중에서도 자비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부산물 매각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이 수익금액 조정 계산하는 이 항목 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두 번 톡톡. 자, 한 번만 찍어도 되겠죠. 한 번 딱 찍어서 매출 일단 찍어보세요. 자, 매출을 딱 찍어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매출을 딱 찍어보시면은 요 과목 부분을 두 번 더블 클릭했을 때요. 이렇게 400번대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 중에서도 제품 매출부터 넣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네. 우리 회사가 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제품 매출부터 딱딱 찍어주시겠고요. 바로 밑으로는 안 가요. 자, 엔터를 빵빵 때려주셔가지고 또 여기다가 또 매출을 찍어주시겠고 톡톡 찍어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매출? 상품 매출도 찍어주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두 건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또 가서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공사 수익금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넣어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지금 보시면은 임대료 수입도 411번이 임대료 코드 번호잖아요. 그래서 400번대로 되어 있는 코드들은 여기다 싹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잡이익 계정에 뭐가 있느냐. 부산물 매각한 수입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이익 중에서도 입력을 여기다 해주셔야 되는 게 있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자, 지금은 나머지 것들은 없어서 않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나 공사 수익금은. 네. 그러면은 자, 오셔가지고 상단부 쪽에 보시면 원장 조회가 있죠. 원장 조회. 합계전액 시산표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원장 조회를 찍어주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잡이익을 딱 찍으셔요. 자, 930번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잡이 금액이 나올 텐데요. 자, 잔액을 보시면은 얼마가 돼 있다? 50, 53, 000. 이 금액 다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잡이익 중에서 뭘 찾아가지고? 그렇죠. 부산물 매각 금액이 얼마? 500. 그렇죠. 500만 넣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실수 중에서 잡이익 넣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갖고서는 잔액을 다 넣으시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부산물 매각 부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오셔서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적당한 선에서 여기 잡이익이라고 이제 써주셔도 되고 금방 금액 확인했을 때 얼마였다? 500만큼 딱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수익금액 조정계산서상에 밑에 보시면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이 금액이 어디로 간다? 이 금액 가지고 뒤쪽에 보시면요. 이 접대비 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방금 입력하신 이 금액이 이제 끌어와가지고 수익금액으로 잡힐 거예요. 자, 제가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일부러 저장했어요.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오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따라서 저기요. 네네. 저기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화면 하고 있는데 이거 화면 하면서 이거 그 플러스 좀 어떻게 트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방금 입력하신 금액이 이 접대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상단에 뭐 새로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요 삭제 후 불러오기 하셔도 되겠죠? 금방 입력했던 일반 수익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일하실 때 우리 회사가 이번 1년 동안에 접대비를 어느 정도 써야 한도 안에서 쓸지 자,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불러갖고 갑질을 딱 찍어보시면은 지가 알아서 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다가 기본 베이스 3,600에다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요. 이게 접대비 한도 금액이에요. 우리 회사. 그래서 네. 이 범위 안에서 접대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자동으로 오면 좋겠지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상품 매출에는 상품권 발행 금액이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즉 회계 쪽에서 상품권 발행해갖고 그거를 다 매출로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언제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입니까? 회수된. 상품권 그쵸. 교환했을 때. 상품권이 회수돼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결산일까지 회수된 게 있대 없대요? 없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품권이 발행 금액이 여기에 반영돼 갖고서는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회계 쪽에서는 수익이라고 하고요. 법인 이 부분에서는 입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용어인데 서로 좀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입금 쪽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법인 조정에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가셔서 보시면은 요 입금 쪽에 산입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당기순위 계산하기 전에 보시면 요 매출이랑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부분에 이미 잡혀갖고 계산이 돼 있어요. 입금, 즉 수익으로 많이 잡히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올게요. 네. 이 1,200은 넣으셔야 된다, 빼셔야 된다? 빼야 빼야 그쵸, 된다. 빼야 되죠. 빼려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타 수익 금액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잡은 말 있으면 이 물음표 있죠. 자,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셔서 자,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상품권 매출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다 1,200을 그냥 쓰시면 더 플러스가 되지요. 네. 지금은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200. 즉 수익 금액에서 1,200을 빼겠다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쓰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쓰시고 나셔서 다시 맨 밑에 보시면요. 1번 해서 조정계산서 쪽으로 다시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해서 딱 네. 건의 찍어주시면은 빠져나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 알아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반영 안 돼 있죠. 여기에. 네. 여전히 이 금액이잖아요. 여전히 6130. 그래서 네. 우리가 상품 매출에는 그랬기 때문에 상품 매출 오셔서 차감 부분 있죠. 차감. 네. 여기다 1,200을 써가지고 빼주셔야 돼요. 1,200만큼은 빠져라 하고서 빼주시면 아까 하고 금액이 어때요? 좀 달라졌죠? 네.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6118 한쪽에다 메모하겠습니다. 네. 자, 메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6118 자, 413000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다 닫고 자, 접대비 쪽으로 와 볼게요. 그래서 새로 블록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6130에서 지금 1200이 빠진 6118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삭제 후 블록을 찍었더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기로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합계 금액에다가 6118, 자 423 이렇게 딱 써주셔야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수익 금액은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수기로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문제 중에 수익 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접대비하고 같이 나오지는 않는다. 왜? 위에서 틀리면 이 접대비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연관지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40개 중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쉬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상단에 합계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합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자,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입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요 법인세 등 이거 보이시나요?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세법 기준으로 다시 법인세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쪽에서 계산한 법인세 등, 즉 등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법인세 플러스 법인세, 지방세 중에 그 법인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0%. 네. 그것까지를 송금 불로하겠다는 얘기,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인 거고, 처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애초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뭐 하려고? 바로 1,200만 원 이거 있죠? 네. 이거 지금 뭐 처리하려고? 입금 불산입 하려고 온 거예요. 그쵸? 아까 입금으로 잡혔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잡히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밑에 보여지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알아보게 상품권이었잖아요. 상품권 매출액 해서 1,200 딱 써주시고요. 현재로서는 유보 발생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이제 이 상품권 요게 제대로 이제 회수가 되거나 하면 유보 감소로 해가지고 반대편에 조정 나오겠죠? 네. 네, 지금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인 거예요. 자, 어때요? 1번 이해되셨죠? 네. 자, 선생님,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저 기타 수입 금액 들어가서 상품권 매출 입력 안 하고 그냥 차감에다가만 막 1,200만 원을 쓰면 틀린 건가요, 아예? 자, 여기다가 이걸 안 썼대요. 제 생각에는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밑에 금방 빠져나왔을 때 여기 금액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맞았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자, 그거죠. 지금 그 질문이죠. 안 쓰고 네, 여기다가만 맞아요. 쓰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AT 그 회계사 쪽 거기다 전화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극성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시느냐면 본인들도 채점 그 위원 있죠. 그 사람들 이게 지금 이거를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 못 드려요. 틀렸다고 할지 맞았다고 할지 이 7점 중에서 일부 감점시키고 얼마를 줄지 솔직히 정확하게는 누구도 몰라요. 좀 답변이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이거 넣으라고 여기 조정 명세에 이거 하라고 이렇게 칸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좀 부분 점수를 줄지 부분 점수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네. 2번입니다. 자, 2번은 무슨 서식이냐면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나왔죠. 이렇게 조정 후 수익 금액. 그래서 방금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하고요. 관련이 깊게 돼 있어요.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은. 그 전에 잠깐 이제 좀 아쉬워서 더 보고 가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이자 수익이 나왔다.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수익 금액에다가. 자, 유형자산 처분한 금액이 있다. 그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얘네들은 안 넣어요. 다만 넣는 것은 400번대 하고 영업의 수익 중에 자비익이 있다면 그 중에 부산물 매각 금액만 넣는다는 거. 그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작업 진행률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뒤쪽에 기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해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지금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식은 뭐 하는 서식이냐 보시면요. 요거는 간단해. 얘는 조정 자체가 안 나와요. 조정 자체가 안 나오고 요런 식으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금액하고 금방 작성하신 요거죠? 그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년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거 금액 차이가 나요. 자,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가서 제가 불러와 볼게요. 새로 불러오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상단에. 이거를 딱 찍어 볼게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딱 찍어 보시면은 요 방금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오신 금액이 요건 거 아시죠? 수정된 금액. 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이 이거고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요 금액이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요거예요. 자, 화면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커요. 오히려 이거보다 항상 부가가치세가 더 크더라. 자, 그거거든요. 그러면 왜 클까? 그거를 요 차액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작성해주는 서식이 바로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 왜 차이가 날까요? 한빈 오빠? 뭐 불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여기 10%. 같은 경우는 네. 요 일괄 작성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 우리 회계 쪽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이나 이런 거 매각했을 때 그거가 상단 400번대 코드 넣어가지고 매출로 잡아요? 아니면 맨 밑에 영업의 수익이나 이런 걸로 잡혀요? 영업의 수익. 그렇죠. 영업의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이런 것들도 다 부가가치세 내야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단 여기 부가가치세 반영돼 있죠. 음. 이런 차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네. 신고서가 더 금액이 커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네. 합계 금액 한쪽에다 메모하겠습니다. 6135 923 해서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6135 923 빵빵빵. 자, 엄청나게 숫자가 크네요. 자,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신고서 잠깐 가볼게요. 신고서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셔서 엔터를 빵 때려보시면은 자, 상단부에 보시면 자, 요거지 요거 6135 923 금방 이 과표로 잡혀있던 거 있죠, 과표로. 네. 자, 그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일 텐데 요 금액이 이렇게 지금 부가가치세 자, 과표 금액이 되겠지요. 딱 보셨을 때도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수익금액 제외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이용자. 제조나 상품이나 그러니까 제품이나 상품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 네. 팔고 즉 차 같은 거 팔고 요 수익금액 제외되는 애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액이 요 회계 쪽보다는 많습니다. 자, 왜 많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한번 어문짓, 지금 다른 데 갔다 오면 빨갛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네. 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코드 번호 333000 해서 기준 경비율 코드 넣으시고 금액이 얼마냐 이랬을 때 여기 지금 오셔갖고 상단에 수입 조회를 찍으셔야 돼요. 수입 조회 찍으셔서 요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하고 관련된 금액만 넣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자, 여기 한꺼번에 다 돼 있어도 그렇게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얘처럼 네. 자, 밑에 또 오셔가지고 513931 이렇게 찍어주셔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매출로 돼 있어요? 상품 매출. 예, 상품 매출. 그러면 이쪽에 오셔갖고 상품 잠깐 취소. 제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잘못 봤어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굳이 네. 붙일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부분에 여기 시계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시계로 이렇게 딱 고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계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방금 수입조에 다시 찍으셔가지고 수입조에 찍으셔서 여기에 뭐가 보이더라? 상품 매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상품 매출 딱 찍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근데 누가 뭐가 입력했는데 띵띵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셨나요? 혹시?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요. 방금 우리 요 금액 앞쪽에서 우리가 메모하셨던 금액이 네. 상단부 아까 이쪽에 500만 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비익의 부산물 매각 금액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랬는데 여기 반영돼 있나요? 500만 원이? 밑에 보시면 6118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500만 원 없잖아, 지금. 그죠? 그 500만 원 우리가 수동으로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셔야 돼. 더해주셔야 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금 위쪽에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법인 조정 쪽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쪽에 자비 500만 원 요거 이 500만 원은 자 어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이었죠. 네. 그렇다면은 더해 주실 때 방금 밑에 있는 건 상품이고 위에 건 제품이니까 어디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쵸. 제품 쪽에다 더해 주셔야 돼. 여기 제품 쪽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 자동으로 반영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요. 500을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한쪽에다가 계산기는 필수 지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843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셨고 거기다 더하기 해서 500만큼 딱 넣으시면은 요 금액인 거죠. 요 금액 500이 들어가서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금액을 개에다가 다시 843000 이렇게 꼭 넣어주셔서 밑에 금액이 아까 수익금액 그 합계 금액하고 딱 맞아야 돼요. 됐죠? 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여기다 다 메모를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혹시 영업의 수익 중에서 부산물 매각 금액이 있었으면 거기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합산. 합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합산. 그리고 만약에 공사수익금이 있었으면은 여기도 공사수익금 하나 더 반영하라고 밑에 여기 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비곡한을 꼭 보셔야 돼. 비곡한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분이라고 여기 해외 수출분임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자, 새로 불러오기를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요. 먼저 불러오시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두 번째 해주실 부분은 방금처럼 이 번호, 기준경비율 코드를 따박따박 넣어가지고 자, 기본적인 데이터 수입 조회를 통해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위쪽 이 수익금액 쪽에서 혹시라도 부산물 같은 거 제품 제조 혹은 상품 제조면 각각 해당하는 개 부분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해주셔야 될 얘기가 뭐냐면 잘 보셔.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해서 영세율이 이 속에 합쳐져 있다는 거죠. 국내 생산품에 영세율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빼야 돼요. 이 금액에서 제가 안 지우고 있었던 이유는 이 금액에서 빼기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금액 나왔죠. 네. 그래서 국내 생산품에다가 3238 843 000 딱 넣으시면은 수익 상품 쪽으로 금방 이 아래쪽에 있던 이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0을 딱 찍으시면은 그게 수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자, 이거는 어려운 서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몇 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닫아버리고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일괄 작성을 찍을 건데 서로 금액 차이가 나더라. 얼마가 차이 난다고요? 1,750만 원. 누가 더 많다고요? 부가세 신고서가 더 많다고요. 1,750만 원이. 수익 금액이 네. 부가세 신고서가 1,750이 잡혔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회계 쪽에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각종 뭐 급여라든가 경비 쓴 거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결국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쪽에 일괄 작성을 찍어주세요. 1750이 왜 틀렸는지를 서로 왜 다른지를 자 차액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형자산 매각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대요. 예, 그냥 400. 그러니까 여기다 400 써주시면 돼. 차이 나는 금액 400 이렇게. 자, 1750 중에서 400은 해결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래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상 증여 해가지고 간주공급 중에 14번 유형으로 해갖고 반영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사업상 증여 같은 거는. 네. 매출 쪽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기는 175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50 차이 나죠. 네. 그러면 얼마만큼 1200. 차이가 나죠? 얼마만큼? 1200이. 그쵸. 1200 차이가 나죠.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자, 상품권 매출이라고 밑에 보이시죠? 네. 이 양식은요. 이 항목을 보시면 33번부터 37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원래 32번까지만 있고요. 즉 상품권 매출은 우리가 앞에서 작성하고 와야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요 1200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상품권 매출. 자,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네. 자, 해주셔가지고 자, 종료를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선택을 눌러주셔야 돼. 종료를 눌러주시면 여기 반영 안 돼요. 선택을 눌러주셔야지 괜히 작성 다 해놓고 나서 종료해버리면 이거 반영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앞쪽. 다 이제 2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거, 이제 요거가 좀 부담스러워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하고 몇 개 있어요. 조금 까실한 거. 근데 요것도 공식이 딱 있어요.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닫아주시고, 항상 나올 때는 뭐 하고 나온다? 저장. 네, 저장은 센스죠, 뭐.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조정에 보시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하고는 세트예요, 세트.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2개 다 나온다? 아니면 하나씩만 나온다? 하나씩만. 그쵸. 왜 2개 안 나올까요? 그거 어려워서. DB랑 DC가 달라서.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DB랑 하나 DC. 틀리면 이거 하나 틀리면 밑에도 같이 틀려. 아. 항상.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 더 쉽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 뭐 나왔어요? 부담금. 네, 퇴직연금 부담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네 2개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찍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은 이미 얘는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금 요걸 하는 거니까요. 요거. 예? 네. 얘가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작성하시고 2번 작성하시고 3번 작성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냐? 자, 우리 회사 그동안에 이제 급여 준 내역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즉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쪽에다 쓰시는 거고, 여기는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하셔야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 쓰시는 거,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각각 지금 대상 인원이 요거예요, 요 금액. 요 금액 24명이 바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는 대상 인원인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주어진 자료 보고 그대로 요건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 수익금액, 이제 수익 배당금 명세서하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안 해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나왔는데 요 자료 작성하실 때요. 가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다? 만약에 임원이 나왔어. 임원 중에 상여금 지급이 나왔을 때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규정에, 즉 사규집 있죠. 회사 가면 사규집. 네. 그 규정에서 초과되는 상여금을 임원에게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임원 거 급여를 넣으셔야 될 때가 나오는데 그때 상여금 중에 규정 초과 상여금이 있으면 빼고 입력해야 돼. 금액 중에. 네. 그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은 바로 여기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조정하셔야 돼. 걔네들은. 잊어버리니까 바로 메모를 해놨다가 어떻게 하신다? 손금 불산입 하셔야 돼요. 요 상여금이나 급여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이미 회계 쪽에서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뭘로 처리한다? 송금 불산입. 규정 초과 상여금 상여 이렇게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분하시면 돼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경우에는 규정을 초과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돼. 걔네들은 송금 인정 다 돼요. 자, 누구만 안 네. 된다고요? 임원. 임원만 안 돼요. 여기 조심하실 게.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퇴직급여 추계 명세서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 눌러서 이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셔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화면이 간혹 한 번씩 있지만 대부분은 자료를 알려줘요. 제가 지금 금방 여기 들어갔다고 지금 보시면은 사라져버렸죠. 없어졌죠. 금방. 예. 여기 지금 여기 없어졌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음에. 자, 사라져버렸네. 큰일 나. 잠깐만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린다고 들어갔던 거고. 자, 여기 이 둘 중에 금액 큰 거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거였거든요. 이 금액 큰 거가 요쪽에.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있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금방. 퇴직급여 추계 금액. 자, 제가 지워먹었기 때문에 383-620-4. 자, 383-620-424.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금액이 383-620-424였다는 거죠. 왜냐면 둘 중에 컸으면은 요걸로 여기가 아까 바뀌어 있을 텐데 퇴직연금 부담금. 자, 요거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지워져요.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그냥 그거 보고 쓰시면 돼요. 네. 안 알려줬을 땐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자료 제시하는 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 대상자 있었죠. 네. 요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상단 이쪽으로 올라가요. 요쪽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총 급여액이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 이 퇴직급여 충당금 요 부분을 계산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항상 회계 쪽에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했던 거 생각나세요? 네. 예. 그랬는데 이 설정률이라고 하는 거가 현재는 100분의 몇으로 돼 있어요? 5. 100분의 5로 돼 있죠. 그전에는 100분의 25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금액이 줄었어. 율이 줄었어.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그러더니 100분의 5까지 왔어요. 왜 이랬느냐면요. 자, 사내에다가 실컷 우리 회사 임직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퇴직금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자,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는 뭐라고 분개하시죠?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12월 31일 날 이런 식의 결산 분개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컷 있다고 모아놓고 그 금액이 엄청난 것처럼 해놓고 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충당부채 금액이 없더라는 거예요. 금액은 막 나날이 쌓여가잖아.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회사에 요 손댈 만한 사람들이 그걸 유용하고 그 돈이 사내에다가 모아놨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정률 100분의 5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 금액의 100분의 5 계산해서 한도가 나왔지만 요즘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빵 %예요. 응?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은 다시요.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12월 31일 날 사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세법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나도 안 해줍니다. 하나도. 지금 여기는 100분의 5라고 돼 있지만은 하나도 안 해주고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 등록 찍어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여기 돼 있었어요? 돼 있었잖아, 이거.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요 회사에서 이렇게 12월 30일 날 회사에서 계상했던 이 금액 있죠? 345-620-424. 자, 이 금액 보이시죠? 네. 이 금액 이제 비용으로 해준다고 하나도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 하나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송금 불사님. 예? 이거를 이미 해놨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요거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 아, 요거 하려면 이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미리 이거 해놨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이 한도 초과된 부분, 즉 이 계산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회사에서 잡은 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회사에서 보충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금액 하나도 송금 불산입 인정 안 해준다고 이렇게 처리가 이미 돼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만 보고 가시면 된다고요? 요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가실 때는 요 금액입니다. 자, 요 금액. 네. 383-620-424가 우리가 한쪽에다 메모해갖고 여기 가서 적는 게 아니고요. 가서 우리가 적는 게 아니고 지가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예, 그 금액이에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던 거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 급여형 DB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을 참고하라고 돼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기초, 기말, 단기말, 부인 누계 반영하라고 돼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상단 위쪽에 보시면 원장조회 보이시죠? 네. 자,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오면 무조건 어디로 먼저 들어간다? 원장 자 취소. 원장 조회 하지 마세요. 잔액 조회로 하세요. 왜냐면 원장 조회로 하면 일이 커져요. 그냥 잔액 조회로 하셔요. 잔액 조회를 딱 찍으셔가지고 이 198번 개정 과목이 누구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 즉 사내에다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해놓으면 하나도 이제는 비용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외 농협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금융회사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식으로 연금을 들어놓으면 그건 100% 비용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분계 몇 번 해보셨죠? 네. 자 요거예요. 지금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번호까지 외우세요. 몇 번? 198. 네, 198번. 자, 그런 상태에서 따박따박 여기다 쓰시면 돼요.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얼마고? 2천. 2천만. 예. 그리고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자, 수령 및 해약한 거. 이거는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중퇴직연금 수령했다는 얘기는 지급을 했다는 얘기니까요. 퇴직연금.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회사 쪽에서 봤을 때는 감소를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이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이번에 납입했다고 했으니까 단기 증가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자 이렇게 보고 자 2천 자 썼고요. 42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요것도 절대 어렵지 않다. 얘네들은 기술이 아니에요. 기능이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손에 익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될지 그래야 이제 착착 보자마자 이렇게 딱딱 입력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적었으니까 닫을게요. 네. 자, 닫고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 2천이라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오셔갖고, 요번에 지급을 한 게, 지금 감가? 응. 자, 빠져나간 거. 그래서 여기는 감소분은 200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200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네. 1번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오셔요. 위쪽. 자, 2번 쪽으로 또 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내내 얘네들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해서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액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내막을 잘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느냐면요.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송금 산입할 금액이 이렇게 알려줘 여기.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이 얼마 있대요?
2천만 원. 네, 네, 2천만 원. 즉, 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다 2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냥 칸 채워요. 이렇게. 이거 넣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자, 송금 부인 누계. 어디를 눈을 크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셔도 그런 내용 없죠. 여기에 자료가. 네.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퇴직연금 등 수령. 여기 금방 이거 똑같지 않아요? 20번하고 16번하고. 200 또 네. 쓰시면 되고요. 자, 끝났어요. 자, 2번 서식도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도 어려운 거 없었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상단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자, 여기서 어려운 게 누구냐? 이 4번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말 부인 누계 금액을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상단부 위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퇴직 급여 충당금 단기말 부인 누계액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은요. 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이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퇴직연금 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4번 항목이 요거잖아요. 요 4번 항목.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것만 적어놨어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첫 번째 이렇게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요 만약에 표가 주어진 게 있다고 한다면요. 그 전기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금액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요거 있죠. 이거 한도 초과했다고 요거 지금 뭐라 그래 부인됐던 거 있었죠. 송금 불산입됐던 금액. 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 충당금 요거 부인됐던 거 있죠. 요거. 네. 이게 결국은 충당금 부인된 거 다 적으라 그 소리거든요. 해서 여기 지금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디 가서 찾느냐면 요거 이 7번 항목하고 요거 두 개 있죠. 두 개. 예? 이거 더 하셔야 돼요. 7번하고 몇 번? 16번. 16번. 얘네들이 충당금 부인됐던 애들이에요. 기초에 부인됐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도 초과한 거 하고 지금 내 장부 얘네 두 개가 부인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실제로 지급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번 거는 그게 없어요. 이번 문제는. 자, 뭔 소리냐면요. 여기 오셔가지고 단기말 부인 누계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지난번 정기에 부인됐던 거 하고 정기 그리고 이번에 부인됐던 거 두 개를 더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원장 조회 같은 거 찍어가지고요. 원장 조회 찍어가지고 방금 이렇게 198번 우리 198번 해가지고 여기 뭐 지급된 금액 200만 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퇴직금 네. 줬잖아요. 이거 네. 두 번 톡톡 찍어갖고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요렇게 지금 막 멋이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근데 200만 원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거예요. 요거가 200만 원짜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 제가 예제까지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뭐냐면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있던 거 차변 쪽으로 써먹었죠. 지금 보시면. 네. 예, 그렇게 하고 대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퇴직연금.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퇴직금 지급을 할 때요. 우리 회사가 연금 들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연금을 들어놨는데 200만 원 지급할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이렇게 나가죠. 연금 들어놨으면. 실제로 네. 200만 원 지급할 때.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랬는데 차변 쪽에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분개하시죠? 이렇게 퇴직급여로 분개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작년 12월 31일 날 이러한 때 써먹으려고 자 12월 31일 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분개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뭐라고 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써먹은 게 있으면 빼라고요. 실제 퇴직, 예? 이제 실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면 실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게 있으면 그건 빼야지요. 왜? 문제에서 지금 뭘 찾아 넣어야 되죠?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 지금 퇴직급여 충당 이 부채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 그거를 지금 써줘야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게 어려워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기 4번 항목에다가 넣기가 다시 한번요. 자 4번만 해결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4번 항목에 단기말 부인 누계는 뭐가 부인된 걸 쓴다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295번 그거 네. 부인된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충당금 부인된 누계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원장을 조회를 해도 되고 뭘 조회를 해도 좋지만 여기 기초 충당금 부인됐던 금액 있죠. 네. 이거하고 16번 항목 있죠. 네. 이거하고 2개 더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사용한 게 있으면 얘는 부인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 있으면 빼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방금 원장 조회해서 보셨지만 차변에 퇴직금 지급한 내역이 200만 원 있지요. 네. 있어요.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니고 퇴직급여로 돼 있죠. 네. 이럴 땐 빼면 안 된다고. 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럴 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2개만 딱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개 더해갖고. 자, 더하신 금액 한쪽에다 메모해 볼게요. 자, 요 부분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라고 되어 있던 부분, 이거는 부인됐던 기초급 금액이고, 이번에 더하기.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회사에서 계상했던 금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설정 금액이 바로 이번에 보충한 금액 아니겠어요? 그 금액 345 620 424 이렇게 됐죠? 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금액을 365 620 424 딱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등록? 네, 여기 학교 등록을 찍어야지요. 자, 학교 등록을 딱 찍어가지고 자 가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단기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 얼마 했대요? 1200. 네, 4,200 했다고 돼 있죠? 네. 그거는 100% 다 해준다고 돼 있던 거 아시죠? 네. 우리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이렇게 송금산입으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예, 회사에서 이거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0% 비용 인정 받으려고 해서 불이백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요거 발생인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쓰시는데 어려움 있었나요, 이거? 괜찮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송금으로 처리했던 거 있어요. 퇴직연금 불이백 4,200만 원. 그리고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16번 항목에 보시면요. 그 중에서 아까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그쵸. 이거 있었죠. 이거는요.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다 송금 처리했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200만 원 이번에 나갔죠. 대변 쪽으로 아까 나간 거 보셨잖아요. 분계. 원장 조회 하실 때 보셨죠?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닫고 와가지고 원장 조회 오셔가지고 198번 찍어가지고 2번 톡톡 찍어보시면 요거 이렇게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갖고 나갔잖아요. 예. 아까는 뭐였고 아까는 차변 쪽에다가 다 불입한 금액은 차변에다 쓰시는 거였잖아요. 예? 네. 차변 쪽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변 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차변에 이건 다 네.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실제로 저렇게 사용이 돼갖고 나간 적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반대편으로 세무 조정 없애줘야 돼요.
이 4,200 중에서 200 금방 써먹었죠? 네. 자, 여기다 써야 된다고. 퇴직연금 요번에는 지급했다고 지급금액으로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보 감소로 딱 처리해줘야 돼. 이게 세트예요 항상. 어, 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저장 네.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이거 드려요. 이게 뭐냐면 답안이에요. 이것도 같이 올려드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답을 꼼꼼히 맞춰볼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하는 거하고 두 개가. 그죠?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 요 부분은 이제는 사내에다가 우리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충당금 이렇게 회사에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5%라도 해준다 아니면 빵 %인다? 빵 퍼센트. 그게 빵 %예요. 빵 %. 여기를 보시면 이 5%짜리 여기 하나의 한도 금액하고 이렇게 한도 금액하고 또 한 차례 밑에 계산 또 하거든요. 해서 계산해갖고 3번과 여기 보시면 이 3번 금액과 이 13번 금액이 요거잖아요. 13번. 근데 13번은 하나도 인정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둘 중에 네. 적은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내에다가 이렇게 회사에서 계상한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100% 하나도 한도 초과로 잡아갖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여기 이렇게 지금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도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 근데 그건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이잖아. 네. 네, 그래서 잠깐 하나를 슬쩍 빼놓긴 했는데 자, 조만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쪽에서 뭐가 있다? 여기 세법상. 퇴직급여 추계액 둘 중에 큰 금액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더라.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하고 밑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잔액조회를 잔액조회. 찍어가지고 그냥 198 찍어가지고 기초금액. 네. 누가 공룡이 숨 쉬는 소리 하세요. 자,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열심히 들으려고 가까이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기초 있죠. 기초 2,000.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수령 있죠. 중간에 수령. 그거는 네. 감소. 그리고 납입한 거는 이제는 연금에다 다 넣은 거는 다 송금 인정해준다고 이거 100%. 그래서 오메 네. 아주요. 죄송해요. 자, 어디 눌러야 돼? 아웃.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납입한 금액까지 넣어주시고요. 이게 이해 다 되셨죠? 이 부분. 네. 어려울 거 네. 없었고요. 다시 네. 이쪽에 와갖고서는 기초 아까 이거 그대로 가는 거고 19번이 14번으로. 됐죠? 네. 그리고 다만 요 중간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기초퇴직연금 요거는 여기 이거 보고 는 거예요. 아까 시험 문제에서 요거 이거 보고 는 거예요. 자, 네.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손금 그거 보고 는 거고 이 금액이 마침 똑같아가지고 헷갈릴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200만 원 는 거고요. 벌써 이건 끝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넣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다.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기초 이 금액하고 금방 한도 초과 즉 회사에서 계산했던 이 금액 이 두 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지급된 사실이 어떻게 있다고요? 예, 아까 원장조회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퇴직금 200만 원 지급할 때 요 200만 원 지급하는 얘네들 보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건 같은 날 있어서 본 거고 이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 써먹었을 때 그때는 빼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빼주셔야 돼. 뺄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퇴직, 연금 실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한 게 있으면 사용 금액이 있으면 그건 빼야 된다고요. 왜? 바로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였기 때문에 부인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쵸? 자, 지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쓴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네. 됐죠? 그렇게 하고서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실제로 다 예치금 4,200은 이런 식으로 소득처분 송금으로
해주시고 100%. 근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송금 산입해놨던 것 중에서 일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걔는 이제 없애줘야 하잖아요. 네. 반대편에다가 200만 원 금방 지급했다며. 네. 그래서 요거 감소를 때린 거라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기부금도, 자, 기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서류가 이제 기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찍어주시겠는데, 자, 상단 기부금을 보시면은 상단 위쪽에 물음표 보이시죠? 이 네. 물음표를 먼저 탁 찍어주시는 겁니다. 기부금은. 그래서 상단에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은 앞쪽 회계 쪽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했던 애들이 싹 데이터가 불러와져요. 자, 이렇게 싹 불러와져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적요를 잘 보시고, 적요를 보시고, 이거를 보시고, 법정이네. 그러면 1번. 그래서 국방헌금. 자, 또 오셔가지고, 국립암센터. 법정이지요? 법정. 이렇게 찍어주셔요. 그래서 여기도 수재민 돕기. 자, 이런 것들 법정이니까 법정으로 잘 찍어주시고.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종친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종친회 기부금, 그거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용 인정해줘야겠어요? 종친회? 아니요. 해갖고 여기 보시면 종친회, 향후회, 대표이사 동창회, 자, 이러한 것들은 기부금으로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서?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리고 특별히 어음 기부금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 아니죠. 어음이니까. 네. 그랬을 때는 나중에 실제로, 네, 나중에 실제로, 자, 나중에 실제로 결제된 날, 그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지금은 혹시라도 어음 기부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타 처리하시면 돼요. 기타로 처리하신다는 뜻은 요번에는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뜻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부루 아동돕기 지정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네. 지정입니다. 이렇게 지정 찍어주시겠고요. 요 종교단체 부분도 지정이에요. 네. 해서 자, 여기 안 되는 애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종친회, 향후회, 대표이사, 그리고 어음기부금. 자, 또 혹시라도 이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런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그냥 이렇게 일반 이제 기부를 했을 때는 장부 금액으로 여기 기재를 하는 거고 금액이. 근데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서 기부를 한 거면은 그때는 장부와 시가 중에서 금액 큰 걸 여기다 바꿔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건 좀 고급진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 보게요. 자, 어쨌거나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이 부분에서 법정인지 지정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이거 한 가지 기타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요 법정이라고 돼 있던 애들 있어요. 10번으로 돼 있던 애들 뭐 5천만 원 얘네들 다 더해 보니까 10번은 5천. 나머지 여기 지정으로 금방 했던 애들 있죠. 40번. 걔네들은 900. 여기 밑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고 금방 기타에는 300이죠. 기타 300. 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기부금 금액이 6,200이지만 그 중에 300에 대해서는 자, 요번에는 송금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얘네 두 개만 된다는 얘기예요. 5,900만. 네. 자,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건 이것밖에 없고요.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여기예요. 자, 소득금액 계산 내역 조회 및 수정을 찍어주세요. 여기를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한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기부금 중에서 자, 50%짜리 한도가 있고 30%짜리 한도가 있고 10% 한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 소득 금액 이걸 결정 지어 주셔야 되잖아요. 소득 금액을. 그래서 네. 이 소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기부금 한도 금액이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이게 그 소득 금액이 작으면 한도가 작아지겠죠. 줄어들겠죠. 네. 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잘 보시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요거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입금 여지까지 잡은 거 뭐 송금 잡은 거 자동으로 다 끌어와서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기부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기부를 했다는 것은. 그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그것까지 합쳐갖고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거예요 지금. 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네. 그랬는데 그 기부금 중에서 아까 300만 원 있었죠? 네.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다고. 그것까지는 소득금액에 안 넣어주겠다고. 예? 그래서 금방 여기 갔다 온 거예요 물음표. 그래서 여기 5,900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아시겠죠? 네. 되는 애들 아까 법정하고 지정되는 애들만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쪽에 보시면은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같죠 지금. 네. 즉 요 기부금 합계까지 넣어가지고 소득 금액이 올라가면 그 거기다가 50% 이제 한도 계산할 거잖아요. 법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확인해 주셔갖고 보시면요. 요 법정 금방 우리 했던 기부금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기. 그러면서 방금 계산했던 소득 금액의 50% 지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만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요 금방 했던 법정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5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법정은. 네. 예, 이렇게 다 받는다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소득 금액에서 금방 5천 빼요. 5천 빼. 왜? 이제 이 금액 갖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요 30%짜리 있죠. 30%짜리. 조특법에 의해 갖고 우리 사주 조합원에 출연하는 기부금 있으면 걔도 30%짜리 우리가 기부한 게 있으면 걔 또 송금 잡으려고.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한도는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있었으면은 또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도 있다 없다. 해당 금액이. 없다. 없어요? 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밑에. 여기. 지정. 자, 지정기부금 쪽으로 왔겠죠? 네. 그래갖고 10%니까 이 금액이 10%니까 요거가 한도인데 여기 보다시피 900밖에는 기부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는 다 이번에는 이 5천도 다 되고 900도 다 되는 거죠. 합쳐서. 기부금 네. 다 5천, 900이 다 뭐 할 수 있다? 송금? 송금산. 산입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한도 초과가 나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2020년도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거 2월 되는 거 아시죠? 기부금은 몇 년간 2월 하실 수가 있어요? 10년? 네, 10년. 그래서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되는 거죠. 기부금 2월 공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10년간 네. 2월 되고요. 우리 사주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네. 사주 기부금은 해당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기다 이제 밑에다 써줘야 돼. 기부금 2월 됐던 거. 만약에 여기 우리도 이번에 한도 초과돼가지고 이번에 못 받았으면은 다음 연도에 이렇게 10년간 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써요. 2020년. 잘 써주시고 자, 이 지정 기부금 종류를 보시면요.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막 여기 코드가 다 써 있어. 지금은 이거는 지정 기부금이니까 지정 기부금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망 1 뭐 이렇게 써 있죠? 이겁니다. 지정 기부금은 사망입니다. 한도 초과 그때 금액이요. 1,100이었고요. 이번 연도 해당 사업연도 송금 추인. 예, 이번에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 금액이 한도였는데 900밖에 안 받았으니까 지난번 전기 못 받은 1,100 여기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송금 추인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죠? 이번 연도에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작성 끝났다고 해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자, 일단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여기 상단 위쪽으로 오셔갖고 합계 등록 찍으셔가지고 여기 반영하셔야 되죠. 자, 방금 이 300만 원 있었죠? 300만 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못 받는다고 써야 되잖아요. 네. 종친회 기부금 안 되잖아요. 네. 금액 300만큼 써주시고 이미 나갔어. 그랬으니까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회 유출. 응,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제 저장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복귀 한번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죠. 금방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장하시고 나오셔요.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요거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방금 새로 불러오기 찍어야 되겠죠. 새로 불러오기 딱 찍어주시면요. 이 기부금 한도 초과 해가지고 2월 됐던 거 이번에 송금 산입 1,100만 원 했죠. 네. 네. 해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겠죠. 여기 1,100만큼 들어왔죠. 네. 이번에 이제 송금으로 산입됐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1,100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됐죠? 자, 이런 네. 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부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처음에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불러오게 한다. 계정별 원점 불러오게 하셔서 옆에 적요를 보시고 법정이면은 다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애들, 아까 보셔야 되는 애들, 종친회를 비롯해서 향후에 예, 이런 기부금, 동창회 이런 애들은 안 되는 애들로 처리를 하셔서 손불 처리하시면 되고 그 중에 종친회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타 사회 유출, 향후회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향후회일 거 아니에요. 상여 처분 하셔야 되겠고요. 동창회 중에서도 이게 지금 동창회가 이렇게 대표이사 동창회 뭐 여기 내용을 잘 한번 봐야 되는데 특별회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득 처분도 간혹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자,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해당되는 애들만 5,900만 해당이 되고 여기 가셔가지고 꼭 가셔야 돼. 여기 가셔가지고 이 5,900 반영된 거 확인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 금액이 이쪽에 소득금액 쪽으로 와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한도를 계산을 하더라. 됐죠?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정기에 만약에 2월 된 금액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셔서 요렇게 지금 현재 1억 4,900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900밖에 안 받았으니까 지난번 것까지 송금 산입 해주시고 여기다가 송금 추인 금액에다 써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저장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셔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여기 1,100만 원이 잘 반영돼야 되지. 이게 여기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방금 하신 것 중에서 이거 안 써서 그래요. 이것만 쓰고 이거 안 써서.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여기 이제 가산세를 가서 보시는데요. 자,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 정규 지출 증명서를 미수치 내역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 쪽에 우리가 돈 나갔으니까 분개했겠고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작성이 돼 있죠. 여기에.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구분 칸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잘 보니까 33번 개인 용달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15번. 그래서 얘는 15번이었겠죠. 얘는 간이과세자하고의 거래 부분은 이거 누르셔가지고 읍면 이렇게 충남 홍성군이어서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거 받았을 때 인정해 주니까요. 구분 안에 넣고 얘 밑에 있는 애는 내용을 보시면은 송금 있죠. 송금은 송금명세서 33번 해갖고 얘는 15번 얘는 33번 들어갔고요. 결국 문제되는 애는 얘네요. 얘. 소모용 자재를 구입하고서 영수증 받았으면은 이거는 이 금액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3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받아왔기 때문에 요 300만 원짜리 하나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가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 법인조정 쪽에 오셔가지고 자, 여기 오셔서 이제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정규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에 대한 가산세액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가산세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딱 찍어주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3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었네. 아까 들어가 있음을 보고 오셨죠? 네. 그래서 불러오기 찍었을 때 여기 300이 들어갔던 거고요. 해당되는 얘만. 그리고 2%니까 6만 원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네.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여기다 300만 원 써가지고 해야 돼. 이네들 중에 여기 안 돼 있으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예? 이렇게 불러오기 찍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네. 이걸 1번은 끝난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 관련 영수증, 수치명세서와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돼 있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가서 확인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은 요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락했대요. 그렇게 하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했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만 또 정리를 해놨어요.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 맨 밑에 그래서 두 번째죠. 쭉 내려서 자, 요 부분을 보시면은 가산세 부분인데 방금 했던 거고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급명세서. 요것에 대해서 미제출했어요. 그러면은 1% 가산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옆에 다 율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지급명세서는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은 몇 %? 감면해줘요? 50%. 50%.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얘네들은요 여기 율이 써 있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1개월 이내 만약에 제출하면 감면을 몇 % 해줘요? 50% 해준다고 돼 있죠? 네. 자, 밑에도 만약에 주식 등 이렇게 변동, 주주들이 막 변동되면 그것도 상황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제출했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몇 % 감면해줘요? 50%.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것만 기억하세요. 미제출에 대한 거. 지급명세서 미제출했다. 그럼 걔는 3개월까지는 봐준대요. 일용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일용직. 이 복잡한 이 지급명세서를 갖다가 제출을 좀 늦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가산세를 팡 때려버리면 말이 많으니까 이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3개월 이내 3개월. 하면은 몇 % 해준다? 50. 50%. 막 이거 지금 이거 가산세 안 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래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1개월이에요. 나머지는. 괘씸하고만 1개월 이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급명세서만 몇 개월? 3개월. 이 3개월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나머지는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해보게요. 자, 오셔가지고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지금 200만 원짜리 2월 28일 날 했어야 하는데 며칠 날 했대요? 3월 10. 네, 3월 15일이면 채 한 달이 안 되죠. 네. 3개월 안에만 하면 50% 해줄 건데 지금 1개월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셔서 지급명세서 오셨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찾아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자, 잘 보시면 누락분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중에서 자, 어디를 여기 누락분에다가 이렇게 누락분에다가 금액을 써줄 거잖아. 200만 원을 써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000분의 100이라고 돼 있죠. 예. 네. 예, 그랬는데 우리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감면을 몇 % 해준다고 돼 있다고요? 50. 50% 해준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 감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대로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예, 1000분의 10이니까 결국 1%인 거잖아요. 100분의 네. 1이니까. 네. 예, 그래서 밑에를 보시라고, 밑에. 항상 이 밑에를 보셔서 지금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5 있죠, 1000분의 5. 이게 네. 지금 0.5가 되는 거잖아요, 0.5. 여기 2번으로 찍어줘야 돼, 이 자리에다 놓고. 예, 3만 원 나오게 하면 안 되고, 네. 50% 감면 받았으니까 15,000원 찍히도록 해야 되니까, 요거 찍어주시라고, 요거. 오케이? 네. 네. 그래서 하단부 2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 안 그러면 헷갈릴까봐. 자, 그 다음에 또 와서 마지막 이제 또 오셔가지고 계산서 수취금액 400만 원, 계산서 합계표. 아까는 지급명세서였고요. 이제 계산서 합계표지요.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고 돼 있네요. 그럼 계산서 합계표니까 또 내려가갖고 계산서를 찾으셔서 그 중에서도 합계표 미제출, 자, 미제출, 계산서 미발급.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미제출이면 여기 있네, 여기. 미제출 찾으셨죠? 네. 자, 거기다가 대고서 400 또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칸 찾아가지고
잘 넣어주시면 되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1개월 이내면은 요거 2번 넣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다가 2번 딱 찍어주시면은 계산 끝났죠? 어.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오셔서 요 부분이라는 것은 요거 말한 거예요. 요거 여기 오셔가지고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가산세액 요 자리에 방금 계산했던 금액이 반영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85,000원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